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ES에 대해 발표하게 될 23학번 손영진입니다. 먼저 우선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P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AES의 개념과 구조, 그 다음은 AES의 변환 기능, 그리고 AES의 키 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가역 암호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SP 네트워크입니다. SP 네트워크는 합성 암호 종류 중 하나로 합성 암호에는 파이스텔 구조와 SP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SP 네트워크는 서브스티튜션 퍼뮤테이션 네트워크로 서브스티튜션 사이퍼와 퍼뮤테이션 사이퍼를 중첩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치환하고 규칙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을 반복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ES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ES는 우선 DES를 대체하는 블록 암호로 상업적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AES는 128비트 블록 사이즈를 사용하며 키 사이즈는 128, 192, 256비트를 사용합니다. 파이셀 구조로 사용하지 않고 SPN 구조로 사용하며 그다음에 각 라운드는 4가지 암호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ES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게 AES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여기 평문을 128비트짜리 평문을 입력하고 그리고 키를 입력합니다. 여기 입력된 키는 키 확장 연산을 통해 각 라운드의 키를 생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28비트의 평문은 4 곱하기 4 바이트의 행렬로 바꾼 뒤 그 다음부터 이제 라운드 0부터 시작해서 라운드 n-1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라운드 n에서는 3번의 변환과 초기 라운드 덧셈으로 변환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낸 4 곱하기 4 바이트의 행렬을 마지막으로 암호문으로 출력하는 것이 이 AES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 AES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문 블록 사이즈는 128비트만 존재하고 키 길이에는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의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키 길이에 따라 라운드 수가 10, 12, 14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라운드 키 길이는 세 가지가 전부 동일하지만 확장 키 길이는 이 라운드 수에 따라서 176바이트, 208바이트, 240바이트의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ES의 변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ES의 변환 기능은 우선 바이트 치환 변환, 그리고 행 이동 변환, 그리고 열 혼합 변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의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바이트 치환 변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치환 변환은 그냥 단순한 테이블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4 곱하기 4 바이트 행렬의 숫자를 입력받았을 때 여기 있는 왼쪽 4비트는 행값이고 여기 오른쪽 4비트는 열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받은 값은 여기 보이는 여기 S박스에서 출력값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가 이 S박스 이 사진을 그냥 책에서 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여기 넣은 거라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EA 행에서는 E 그리고 열에서는 A 값은 여기 보면은 87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EA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87 값으로 변환이 되는데 여기 있는 나머지 있는 모든 값들을 이 S박스를 이용해서 4 곱하기 4 바이트 행렬로 변환하는 것이 바이트 치환 변환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 치환 변환은 역 바이트 치환 변환도 존재하는데 역 바이트 치환 변환은 S박스가 아닌 여기 인버스 X박스를 이용해서 역 바이트 치환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AES의 변환 기능 중 행 이동 변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 이동 변환에는 아까 바이트 치환 변환처럼 순행 이동 변환이 있고 역행 이동 변환이 존재합니다. 우선 순행 이동 변환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대로 첫 번째 행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은 1바이트씩, 세 번째 행은 2바이트씩, 그리고 네 번째 행은 3바이트씩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순행 이동 변환입니다. 여기 그림은 예시는 순행 이동 변환밖에 없긴 한데 우선 역행 이동 변환은 어, 똑같이 첫째 행은 그대로 두 번째 행은 1바이트씩, 세 번째 행은 2바이트씩, 네 번째 행은 3바이트씩 이동시키는 것인데
순행 이동 변환과 다른 점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행 이동 변환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열 혼합 변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혼합 변환은 우선 여기 있는 행 이동 변환이 끝난 행렬과 열 혼합 행렬의 행렬 곱셈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열 혼합 변환입니다. 여기서 이때 주의할 점은 덧셈은 xy 연산을 하고 곱셈은 gf2의 8승상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열 혼합 변환이고 이 열 혼합 변환도 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이 가능한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역 변환 행렬과 순 변환 행렬을 곱했을 때 항등 행렬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AES의 변환 기능 중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은 여기 이렇게 열 혼합 변환이 끝난 행렬과 라운드 키를 비트 단위로 XY 연산을 해서 구하는 것이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입니다. 이 얻어진 행렬이 한 라운드를 끝낸 결과물이라고 결과물입니다. 이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은 또 역이 존재하는데 다시 대신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에서는 역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과 순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그냥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AES의 한 라운드 입력 과정에 대해 정리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한 라운드 입력 과정을 전체입니다. 우선 처음에 4 곱하기 4 바이트 행렬을 입력받고 S박스를 이용해서 바이트 치환 변환을 하고 그 값을 행 이동 변환을 합니다. 그 행 이동 변환한 값을 열 혼합 행렬과의 행렬 곱셈을 통해 열 혼합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값과 라운드 키 값을 비트 단위로 XY 연산을 하여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화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해진 결과물이 한 라운드를 끝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라운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키 확장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확장 알고리즘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키 확장 알고리즘의 전체 모습인데 우선 입력받은 키를 4 곱하기 4 바이트 행렬로 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K0, K1, K2, K3가 W0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네 가지가 W1, 여기 네 가지가 W2, 그리고 여기 이 네 가지가 W3가 돼서 이 값을 여기 있는 G 함수에 입력하고 출력된 값과 이 입력한 값의 XOR 연산을 통해 다음 W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값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라운드 키 확장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옆에 있는 이 G 함수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우선 G 함수에서는 이렇게 W 값을 입력받은 뒤 우선 순행 1바이트씩 순행 이동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값과 값에다가 S박스를 이용해서 바이트 치환 변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트 치환 변환을 한 결과값과 여기 주어진 라운드 상수와의 XOR 연산을 통해 W 프라임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G 함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가역 암호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AES의 암호화와 복호화는 여기 키 스케줄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변환 순서가 다릅니다. 암호화는 제가 아까 발표했던 순서 그대로 바이트 치환 변환, 행 이동 변환, 열 혼합 변환,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복호화는 그것이 아닌 역행 이동 변환, 역 바이트 치환 변환,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 그리고 역 열 혼합 변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암호화와 복호화의 변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모듈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등가역 암호화고 이 등가역 암호화의 목적은 복호화의 순서를 암호화와 동일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역행 이동 변화는 바이트 순서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역 바이트 치환 변화는 바이트 내용에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연산은 서로 순서를 교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화가 역열 혼합 변화는 바이트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 또한 이 두 가지 연산은 열 입력에 대해 선형이기 때문에 우선 상태 배열의 첫 번째 열을 Y1, Y2, Y3, Y4로 두고 라운드 키 첫 번째 열을 K1, K2, K3, K4로 가정했을 때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식이 성립한다면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과 역열 혼합 변환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계산을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 라운드 키 더하기 변환과 역열 혼합 변환의 순서는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바꿈으로써 암호화와 순서가 동일한 등가역 암호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추가 설명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손영진님 멘토인 지연 언니가 설명 조금 더 해주세요. 혹시 그 발표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잠깐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게 마지막에 그 등가역 암호화에서 이 라운드 키 변환이랑 역열 혼합 변환에서 이거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거에 대한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이진 씨는 등가역 암호화 부분이고 혹시 다른 분들도 발표 들으시거나 아니면 책 읽어보면서 이제 질문 있었던 거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방금 질문하셨던 거 포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잠시만요. 이게 화면 공유를 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PPT가 조상현님 PPT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아까 질문해주신 거는 구현할 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넘기고, 그 AES랑 AES 조금 추가 설명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AES에서 추가로 발표 두 분 다 잘해주셨고 확인해봤는데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AES를 먼저 볼 때 DES랑 차이점을 보면 좋은데 DES는 64비트만 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안 써지네. 해가지고 네, DES는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동작을 할 때 64비트를 가지고 하는데 56비트만을 사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비는 공간들이 있어서 128비트를 만약에 키 크기를 사용을 하면 모든 거를 다 쓰는 이제 AES보다는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AES는 상대적으로 연산 속도가 모든 거를 다 계산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ES랑 마지막에 DES와 다르게 된다. 여기 페이스탈 구조가 아니고 라운드 키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AES는 SPN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해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조가 어떤 게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AES라는 암호에서는 이제 SPN 구조가 제일 효율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AES가 좋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안정성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암호라고 말을 하고 표준으로도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모든 블록 사이퍼가 그 혼돈 확산 연산을 가져서 순열 치환을 반복을 하고 섀도우 효과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비트가 바뀌면 나머지 다른 비트까지 싹 다 바뀌는 그런 효과를 보인 다음에 이제 보인다고 하면 안전한 암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AES는 이 섀도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 안전한 암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그 왜 가장 안전한 암호라고 하냐면 이 AES 자체가 그 비트별 편향성을 따져야 되는데 얘가 비트별 편향성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섀도우 효과가 섀도우 효과가 전에도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0과 1을 가지고 이 플레인 텍스트 문장에 변형을 주었을 때 이 0과 1이 섞이는 정도가 골고루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0이랑 1이 그래서 골고루 섞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AES가 이러한 동작 구조를 가졌을 때 가장 이 섀도우 효과를 잘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AES는 각 라운드에서 한 번의 순열 구조랑 한 번의 순열 과정이랑 세 번의 치환 과정을 가진다고 했는데 여기 이 네 가지 구성에서 보면은 여기서 순열은 말 그대로 섞어주는 거라서 그 디퓨전에 디퓨전에 속하고요. 여기 세 번의 치환 과정을 갖춘다는 거는 치환은 그 자리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컴퓨전이라는 혼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라운드 중에서는 이제 어딨지? 이 첫 번째 과정만 그 순열 과정에 속하고 나머지 세 개의 과정은 치환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열 혼합 과정에서 갈로아 필드 2의 8승에서 치환 과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AES 자체가 갈로아 필드 2의 8승상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체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번 시간에 현수가 말을 해줘가지고 체라는 거는 알고 있고 갈로아 필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ES 코드는 갈로아 필드 2의 8승에서 이루어지고 그 뒤에 가서 책 중에 식을 보시면은 열 혼합 과정에서 안 나와 있구나. 캐리가 발생하면 동작되는 수식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이 중간에 열 혼합 변환 책을 보면은 요것도 사용을 하지만 이 연산을 수행했을 때 도출되어 있을 때 갈로아 필드 2의 8승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1 어디 갔지?
00, 01, 10, 11이라는 거를 XOR 해주는데 이 나온 값에 대해서 이 나온 값을 그 갈루아 필드상 2의 8승에 넣어주기 위한 기하당식으로 사용하는 식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식은 아까 손영진 님이 발표하실 때도 이거랑 뭐 영연산 할 때 필요한 그 행렬, 주어진 행렬이 있는데 요거는 MDS 매트리스라고 이 AES를 사용을 하는데 정해진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환하거나 뭐 조정을 주지 않고 그 필수로 그냥 이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MDS 매트릭스가 그리고 AES 안전성 증명이 가능한 핵심 논리로 사용이 되는데 MDS 매트릭스라는 것 자체는 디퓨전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매트릭스라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AES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따로 조혜송 님이 추가로 설명을 더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 좀 할게요. 혹시 이제 계속 설명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질문 하나 있는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AS가 제가 알기로는 그 표준이고 근데 그, 표준인데 네. 취약점이 혹시 AS도 취약점인가요? 그러니까 DS 취약점이 있어서 AS로 보완한 걸로는 이제 그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면접을 갔을 때 면접에서 그 AS의 취약점이 뭔지 아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다고 AS 취약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혹시 AS 취약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네, 우선 그 취약점 부분은 사실 이제 그냥 암호 알고리즘 자체 설명이랑 암호 분석이잖아요, 취약점은. 그래서 좀 다른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앞부분은 아예 넣지를 않았는데 DS가 너무 빨리 뚫렸던 이유가 말 그대로 키가 너무 짧아서잖아요. 실제로 키가 56비트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컴퓨팅 능력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전수조사로도 이게 쉽게 뚫려서 문제가 됐던 거고 또 뭐 트리플 데스나 이제 더블 데스를 해도 미딘 더 미들 어택 같은 여러 공격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공격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유효한 사용되는 키 비트 기가 짧아져서 2의 56승 정도만 이제 시도를 하면 돼서 그게 DS가 취약해서 이제 AS로 넘어왔던 건데 AS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이제 전수 조사를 통한 이렇게 공격으로 이제 뚫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AS 같은 경우는 키가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당연히 키 비트가 높아질수록 안전성이 높아지고요. 이게 선형 공격이나 이제 차분 공격 같은 공격 기법들이 있는데 그걸 통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128비트의 키 길이를 가진 AS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12비트인가가 이제 실제로 유효하게 사용되는 키 길이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키 길이가 더 짧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비트 짧아진다고 하면 112에서 111비트로 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사실 그냥 한 비트 차이인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말 그대로 2배의 차이잖아요. 근데 숫자가 커질수록 그 2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의 지수승이 작은 것만 생각을 해도 32에서 64가 되고 생각보다 차이가 꽤 커지고 더 커지면 64에서 128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지수승이 하나 증가함으로써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을 시도해야 되는 횟수가 훨씬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비트 수가 그러니까 유효한 키 비트 수가 하나 두 개라도 줄어들게 되면 되게 의미 있는 공격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공격 기법은 저희가 아주 기초적인 이 앞에 AS랑 DS 요런 알고리즘들이랑 이제 공개키 쪽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다음 주나 그쯤에 AS 구현도 한번 할 것 같은데 이런 분석 쪽도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분석 기법도 한 몇 주 안으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답이 괜찮으셨을까요? 네. 너무 좋았는데 네네. 그러면 혹시 차분 해독법이랑 선형 해독법으로도 AS가 뚫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우리가 AS를 엄청 완전 뚫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설명에도 들으셨듯이 AS가 이제 라운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뭐 몇 라운드까지는 뚫었다 요 정도의 연구 결과는 있고 또 그 라운드를 뚫게 되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키 비트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정도의 성과는 있는데 아직 그 예를 들어 128비트, 192비트 이 키를 전부 해독했다 요런 결과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가능할까요? 네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질문해 주세요. 아까 곱하기 연산한 다음에 그, 뭐였지? XOR 연산을 추가로 하잖아요. 1비트가 하나 넘어가면은. 아, 네네네. 근데 XOR 연산하는 나머지 값이라 해야 되나? 그 값이 최고창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맨 앞에 2를 포함 안 하고 그냥 그 나머지 값을 설정해도 되는지. 그 믹스 컬럼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부분 제가 예시로 가져와서 한번 보면은 한번 보고 혹시 더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 다시 받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조영진 님이 보내주신 영상 보고 좀 혹시 그 위에 화면도 보이나? 진짜 보이고. 네. 조영진 님이 보내주신 영상에서 좀 보충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 가져왔는데 어, AS 등장 배경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 S박스 구성 방식이나 뭐 믹스 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색 보면 좀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시 같은 거 들고 와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 등장 배경은 그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DS가 이전에 있었는데 이제 AS가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DS가 깨졌기 때문인데 DS는 여기 오타인데 키가 56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에 56승에 대해서 전사적 공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DS 챌린지가 있어서 1997년부터 계속 이제 DS를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키를 찾는 그런 대회가 열렸는데 처음에는 며칠 걸리다가 그 다음 해에는 뭐 몇십 시간 걸리다가 이제 1999년에는 이 키를 22시간 만에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니스트라는 기관에서 이제 새로운 암호가 필요하겠다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원래 있던 기존의 DS를 통해서 이 DS를 뭐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두 개를 연결시킬 경우에는 이게 사실 뭐 어떤 공격 기법인데 미딘 더 미들 공격이라고 하나를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트리플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 이어붙이다 보니까 연산 속도 면에서 또 굉장히 이제 좋지 않았고요. 또 이제 뒷장에서 해시 함수 좀 배울 때 다시 볼 건데 이제 응용하기에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또 이때부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56비트인데 이 키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공모를 통해서 AS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표에서 언급이 나왔는지 제가 잘 못 들은 건지 AS가 라운드 함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라운드는 연산 하나를 빼고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배웠던 DS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타입 구조라고 해서 이제 반반씩 반은 암호 연산을 하고 또 썼고 또 나머지 반 연산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복호화 시에는 키만 거꾸로 넣어주면 이렇게 바로 복호화가 되는 구조였는데요. ES 같은 경우에는 SPN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구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복호화 시에는 이렇게 저희가 한 연산, 서브 바이트, 시프트로 믹스 컬럼, 애드라운드 키 순으로 하는데 여기 해당하는 역 연산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ES 구조 알아주시면 좋고 또 S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산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이제 비선형 연산이에요. 비선형 연산이라는 게 다른 믹스 컬럼 이런 연산들은 기존에 있던 수를 가지고 뭐 곱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만드는 건데 S박스 같은 경우에는 없던 숫자를 이제 대체하는 연산이라서 비선형 연산이라고 하고 이게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공격을 할 때 저항력 같도록 넣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S박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부분 설명을 다들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넣었는데 저희가 지난주 한 2주 동안 정수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유한체, 갈루아 필드 2의 8승상에서 연산이 이제 들어가는데 S박스 여기 이 매트릭스는 기존에 수학자들이 이제 잘 만든 매트릭스고 거기에 예를 들면 S박스의 구행 5열에 있는 수를 S박스를 통해서 대체하고 싶다 할 때 어떤 식으로 수를 만드느냐 하면은 그 95의 역변산을 역연산을 통해 가지고 나온 수가 있어요. 그 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그 순서가 B0부터 B7까지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0, 1, 0, 1, 0, 0, 0, 1을 이렇게 적을 때는 내려서 적는 것처럼 입력을 하고 거기에 상수인 63을 XOR하는 식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시프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산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첫 번째 행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행은 1바이트 옆으로 옮겨주고 세 번째 행은 2바이트 옆으로 옮겨주고 네 번째 행은 3바이트 옆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옮겨주는데 얘가 그 실제 컴퓨터상에서 구현을 할 때는 이거 아마 이 시를 그래도 책에서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XOR이랑 시프트만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를 하나 보면은 그 0번째 행의 연산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수식이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칠 때 열 혼합을 할 경우에 이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요 주어진 매트릭스에다가 열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을 숫자는 87, 마우스 어디 갔지? 87, 62, 46, A6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87에는 곱하기 1을 해줘야 되고 62에는 곱하기 3, 나머지 46과
A6은 그냥 곱하기 1이라서 이제 다른 숫자를 안 적어놓은 거고요. 또 곱하기 2를 할 경우에는 Shift 연산 이제 한 칸 옆으로 옮기는 게 곱하기랑 같다는 거 다들 아시나요? 이렇게 곱하기 1을 할 경우에는 좌우 Shift 1을 해주는데 87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맨 앞에 있던 이 1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넘겼을 때 그 맨 앞에 있던 1이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1b라는 그 정수론에서는 기하당식에 해당하는 수를 x와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하면은 맞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87 곱하기 2는 시프트를 한번 한 뒤에 최고차항이 1이 넘어가는 게 있었으니까 기하당식을 x와 해주는 값이 맞는 값이다. 다음 이걸 놔두고 그 다음 6e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는데 곱하기 3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플러스 1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을 좌로 시프트 1 해서 곱하기 해준 다음에 기존의 본인 수를 더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했을 때는 그 넘어가는 비트가 없기 때문에 따로 그 기하당식을 x화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46과 A6을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 번에 이제 x화를 해주면은 나오는 값이 47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키 확장에서도 이제 그림이 사실 불친절한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키 확장을 할 때 이제 W가 K0부터 3이고 W1이 K4부터 7, W2가 K8부터 11, W3이 K12부터 15가 맞는데 여기서 이제 이 G 함수에 들어가는 부분은 W3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 그림에서 보이는 이 W가 W3이에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뒤에서 다시 연산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예로 들어서 라운드 8에서 라운드 9로 갈 때 W를 받고 이제 이 취함수 연산 순서가 한번 왼쪽으로 바이트 순환 이동을 해준 다음에 각각 S박스를 통과하고 또 알콘이라고 그 기존에 제공되는 수에 맞는 수를 X화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W0, W1, W2, W3이 이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W3이 이제 이 G 함수 안으로 들어가겠죠.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표로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 숫자가 로테이션 1비트씩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0, 1, 2, 3 숫자였으면은 1, 2, 3, 0 순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S박스 이제 한 단계씩 거쳐주면은 기존의 숫자가 S박스를 거쳐서 OD, A5, 1호, D2 이런 숫자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라운드에서 9라운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9라운드에 해당하는 알콘 1P를 이 OD부터 D2로 끝나는 이 수에다가 X화를 해줄 때 이제 나머지 뒤의 숫자들은 다 0이기 때문에 앞에 OD만 4, 6으로 변경이 되고 또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W3이 G함수를 통과한 다음에 W0과 XOR 돼서 W4가 되기 때문에 요 W0에 해당하는 숫자를 얘랑 XOR 해가지고 AC7766F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 보충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에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설명이 좀 빠르거나 한 부분
하민 씨가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이 이제 유한체 상에서 곱셈을 진행할 때 캐리가 발생하는 비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한 기약 방식 mx가 원래 그 x 8승 더하기 x 4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그 x 8승까지 연산을 하지 않아도 괜찮느냐라는 질문 맞았을까요? 어, 그 저번에 그 유한책 그 단원에서 네. 봤을 때는 일단 저거 캐리 발생했을 때 최고창을 항상 포함한 상태로 뭔가 연산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여기 보니까 최고창이 1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아, 있어가지고 그걸 꼭 포함하지 않은 그 연산자라 해야 되나? 저런 비트들을 가지고 그냥 연산을 해도 되나 해서 그거를 잠깐 제가 저번에 했던 그 발표 자료를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거 화면 그거 좀 꺼줄래요? 보이실까요? PPT 화면. 보입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MX가 우리가 이제 여기 X 8승까지 포함해서 X 8승 더하기 X 4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캐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얘는 그럼 X의 8승이 됐는데 X의 8승은 우리 유한체 2의 GF 2의 8승 상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온 숫자인 x8승, x8승에 대해서만 모듈러 연산을 수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넘어간 x8승을 다시 우리 유한체 2의 8이 되겠죠? 유한체 2의 8승 안에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넘어간 숫자를 다시 더해주겠다. 이게 연산의 방식인데요. 넘어간 숫자에 대해서만 모듈러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듈러 하는 그 이 mx가 x 8승 더하기 x 4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더하기 1이었잖아요. 요거를 혹시 아직 PPT 보이실까요? 네, 네, 요거를 자, 윈도우 펜. 음, 자, 제가 지금 마우스로 글씨를 써서 글씨가 아주 이상해질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참고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x 8승을 이렇게 우리 mx가 너무 옆으로 왔네. 다시 x 8승 더 원래가 이거 없다 치고요. 죄송해요. 이거를 아니요. 다시 그릴게요. 포인트 펜 우리가 나누는 수가 x8 더하기 x4 더하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걸로 넘어온 숫자인 x8승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이 되고 나머지가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캐리가 발생한 요 값을 다시 얘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얘를 우리의 이 뭔가 곱셈 결과에 포함을 시키고 싶은데 얘를 우리가 지금 표현을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제 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기하 다항식으로 나눈 그 나머지를 우리의 곱셈 결과에 덧셈을 해주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캐리가 발생한 x8승에 대한 그거를 기하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x 4승 더하기 3승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하 다항식은 여기에 x 8승까지 이렇게 있는 형태였지만 우리가 실제로 곱셈을 하면서 더해줘야 하는 수는 요것만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비트로 표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맨 앞에 1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0, 0, 0, 1, 1, 0,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곱셈 결과에 요 값만 더해주면 된다. 연산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여기서도 아이고 죄송해요. 엑소를 할 때 이 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앞에 1이 없는지 맞을까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하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여서 앞에 1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혹시 네, 혹시 또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신 것 같으면 오늘 이제 세미나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공지는 아니고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이제 MT 투표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4명 간다고 했었는데 날짜는 우선 7월 8일에서 9일로 정해졌거든요. 날짜 7월 8일에서 9일로 정해졌는데 이게 7월 둘째 주죠. 첫째 주가 1일이 토요일이어서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이때 이제 가평으로 MT를 갈 것 같은데요. 연합 MT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이 가는 학교들은 공주대랑 국민대랑 아주대, 성신여대, 그다음에 한성대, 순천향대, 그다음 이제 우리 학교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원 사실 4명 아니고 더 많아도 상관없어 가지고 이제 MT 갈 때 저희가 부담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저희는 몸만 가서 이제 놀고 술 먹고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날짜가 7월 8일에서 9일이에요. 근데 지금 투표해 주신 분들도 다 뒷부분 날짜여 가지고 지금 투표해 주신 상황으로는 거의 아무도 안 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 바로 이제 확인하기 어렵거나 얘기하기 좀 그러시면 그냥 오늘 안으로 이제 그 조혜송 회장님한테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이게 오늘의 공지였고요. 아, 네. 그다음에 대회 팀도 그 저희 단톡에 그 투표로 이제 하고 싶은 거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 쪽은 김동건 씨, 김재환 씨, 박도현 씨, 차서연 씨고 암호화폐 지갑 쪽 하기로 하신 분은 이은혁 씨, 전효정 씨, 정윤석 씨 이렇게 3명. 그다음에 KPQC라고 양자 암호 쪽 보실 분은 손영진 씨, 여의주 씨, 조상윤 씨 그리고 이제 나머지 리버싱이나 AI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김하민 씨랑 설기현 씨로 이렇게 해서 투표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팀 짜서 그 암호 분석 경진 대회도 이게 국가 암호 공모전 팀인데 암호 분석 경진 대회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문제 풀 때 그 분야가 되게 여러 개 있었어가지고 문제 한두 문제만 풀어도 되고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는데 저희 동아리가 그 지원을 받는 동아리여서 참여는 하셔야 돼서 이제 네,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때 팀 설정 이제 그냥 각자 멘토 멘티끼리만 나갈까 어떻게 할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거 국가 암호 공모전 하는 팀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제 조혜송 회장님한테 겐톡으로 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발표자를 이제 뽑아야 하지요. 다음 주 발표자 뽑아야 하는데 그냥 엑셀 랜덤으로 하나 돌릴게요. MT는 근데 혹시 지금 그냥 날짜 상관없이 가고 싶으신 분은 혹시 아무도 안 계실까요? 그냥 정말 돈 안 내고 빠지 가서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는 건데. 이 뭐? 네네. 연합 아니어도 7월이나 8월 중으로 저희 동아리끼리만 또 어디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때 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엑셀 미리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엑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얼른 해서 드릴게요. 발표 이제 아예 준비 안 하셨던 분들이 사실 근데 거의 안 남아가지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AS랑 DS 사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는 조금 사실 다들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좀 이렇게 정확히 암호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구현하고 이런 게 잘 안 느껴지실 것 같아가지고 어, 구현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구현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실습실 같은 데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현을 이제 같이 하려면 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 혹시 다들 이제 끝나고 그 멘토한테 언제 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참석 불가능한 날짜 전에 이제 알려주신 걸로 아는데 혹시 뭐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미리 안 알려주셨던 분들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저희 그냥 엑셀로 랜덤으로 돌릴게요. 랜덤해서 그냥 엑셀 높은 사람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발표는 전효정 씨랑 김재환 씨. 오름차순 맞죠? 잠깐만 뭐 이상한데? 아, 네. 오름차순 정렬해서 오름차순 죄송해요. 뭐 이상하게 됐네요. 이거 하나 지우고 네. 제가 지금 좀 이상하게 했으니까 한 번 다시 할게요. 오름차순 정렬해서 김기용 씨랑 전효정 씨가 다음 주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발표 준비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이건 공지 다시 한번 카톡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들 나가셔도 됩니다.